신앙과 자녀 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 안녕하세요.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 김진전 목사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도 또 그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을 갖고 계신 분을 오늘 만나 뵙게 됐습니다. 디퍼런스 연구소 미주 본부장 오동희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오동희 목사고요. 토렌스에서 안디옥교라고 교회를 목회하면서 디퍼런스 연구소 한국의 국제본부가 있는데 미국 본부에서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디퍼런스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퍼런스는 사실 좀 이제 일반적인 용어, 차이점, 다른 이런 건데, 이제 디퍼런스 학에서 전문 학술용어로 이제 디퍼런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디퍼런스라는 게 뭔가 할 때 간단히 말하면은 개개인이 타고난 고유하고 독특한 특성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고난 특성이다. 태어난 다음에 성장해 나가면서 변화되어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부여해 주신 그 타고난 특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유한 성품, 네, 고유한 사람들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을 이제 디퍼런스라고 한다. 네. 디퍼런스 학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또 학문으로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디퍼런스 학을 처음으로 발표하신 분이 지금 한국에서 국제본부의 그 고문으로 계시는 서무영 박사님이신데, 서무영 박사님이 이제 훌러에서 공부하시면서 오랫동안 한 30년 동안 이 디퍼런스 인간의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하시면서 공부하면서 훌러에서 그 박사학위 논문을 내실 때에 그 논문을 심사하시던 교수님들이 결국은 디퍼런스 학이라는 명칭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서 서명 박사님 본인이 아니라 교수님들에 의해서 디퍼런스 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시작됐습니다. 디퍼런스 학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흥미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디퍼런스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디퍼런스를 공부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우선 나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좀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타고난 정체성은 외향형인데 성장하면서 주위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외향적인 것이 눌러지고 내향적인 것이 굉장히 드러난 사람이 있는데, 이러다 보면 사람이 성장하면서 약간 혼돈이 되어져. 타고난 건 외향적인데 나타나는 것은 내향으로 나타나면은 어떤 때는 그러나 타고난 것이 외향이기 때문에 타고난 것이 막 드러날 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향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외향성이 드러나다 보면 스스로가 굉장히 혼돈스러워. 남한테 말을 못하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체성이 딱 확립되어지고, 정체성이 정해지면은 결국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자존감이 굉장히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면 자기의 적성과 진로 분야에도 굉장히 그걸 이렇게 자료를 삼을 수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 내가 지나간 삶을 쭉 보면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온 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했던 게 내 타고난 디퍼런스 때문에 영향을 받았구나. 이제 일단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전에는 다른 사람을 보면은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저 사람 틀렸어. 왜 저래? 가까이 보면 배우자를 향해서도 결혼한 이후부터서 그런 경향이 드러나기 쉽고, 자녀를 향해서도 이 자식은 왜 이래? 이 아들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내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의 디퍼런스가 저러니까 저렇게 그래서 그러구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 디퍼런스를 공부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다. 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해할 수 있고, 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이렇게 서로 다르지? 근데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나니까 예. 자존감이 올라가고, 예. 또 직장에서도 예.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또 적성에 맞는 부서에서 일을 하게 예. 하니까 예. 여러 가지 능률적으로 또 인화관계도 좋을 수 있고, 예. 또 교회에서도 서로 이게 안 맞아가지고 네.
이게 왜 이 사람은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 디퍼런스구나. 예. 서로 다른 분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일을 분담해서 하면은 모든 면에서 예. 자기 정체성 확립에도 좋고 그런 어떤 부드러운 화평한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된다. 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예, 목사님이 저보다 더 아시는데 설명을 잘해주는 거.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이제 이걸 들으면서 예. 그런 생각이 그냥 떠올랐는데 예, 뭐 워낙 또 전문가시니까 전문가 얘기가 더 옳죠. 예,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디퍼런스를 접하게 되셨어요? 제가 한 6년 전에 제 주위에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디퍼런스를 배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초급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너무 좋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요. 한번 꼭 가서 배우라는데 저는 그때 별로 관심 안 뒀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알고 있는 한 사모님이 잘하는 사모님이 디퍼런스 이거 너무 좋은 거라고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 딸하고 같이 가서 배울 터인데 목사님 사모님 꼭 가서 한번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권유가 있고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제 아들하고 그 사모님하고 딸하고 5이서 6년 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동안 그냥 풀로 서무영 박사님과 한번 디퍼런스를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가서 딱 진단 검사를 해요. 한 시간 정도. 진단 검사를 딱 했는데 나 처음 보는 거죠. 서무영 박사. 근데 진단 검사 결과를 놓고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그것도 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중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집사람과의 관계에서 결혼하면서 지내오면서 부딪힐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런 것들을 딱 얘기하는데요. 내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실제로 그게 있었거든요. 실제로 저희 집사람하고 저와의 그 가기 전에 그 정말 중요하게 문제되는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딱 지적을 하는 거 보면서 내가 깜짝 놀라고 이분이 무슨 애연의 은사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어떻게 진단만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내가 그때 느끼기로 나이에 대해서 한 95%를 그냥 핵심을 딱 말해왔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디퍼런스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뒤로 이제 좀 공부를 해왔죠. 네, 그러니까 디퍼런스가 굉장히 정확하다. 예. 네, 그냥 대충 이렇게 짐작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네. 이렇게 탁탁 결과가 네. 정확하게 나온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 일반인들이 이런 디퍼런스 검사를 했을 때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서 확실하게 이것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우선 지금 이제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초급을 해가지고 초급이 3번째 끝났을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 부부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딱 4번째 왔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모님이 굉장히 활발한 분이신데 이제 목회는 은퇴하시고 가정 분위기가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사모님도 알지만은 그 아들하고 딸이 얘기하더래요. 엄마, 아빠, 그 디퍼런스인가 뭔가를 배운다 그러면서 지금 3번 갔다 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 자녀들이 그런 말을 듣고 또 사모님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목사님 4번째 오셨을 때 목사님 얼굴 보니까요. 목사님 얼굴이 많이 참 이렇게 밝고 좋아져요. 근데 일단 그런 것을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대개 초급이 한 11주 정도 진행되는데 11주 초급을 딱 끝나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책거리를 하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나를 정체성을 알게 됐어요. 나를 알게 된 게 너무 일단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정체성 알게 되는 것도 사람마다 좀 다양한데 여러 가지 원인인데 사람 들어보면 정체성을 확립되고 나를 알게 됐다. 내가 왜 이렇고 갈등이 있고 내 속에서 내적인 그런 여러 가지 혼돈이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겠다. 이게 이제 초급을 마치면서 거의 동시에 말하고요. 그 다음에 초급을 맞춰가는 도중에서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지금도 이제 초급을 마친 분이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람 보는 눈이 벌써 달라지고 벌써 삶에서 디퍼런스 배운 걸 적용하고 있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지.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지. 그래서 이해하는 쪽으로 수용성이 커져가는 거예요. 일단 이것이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더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는 더 디테일하게 드러나는데 일단 처음 공부하면서 접하면서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의사가 네. 환자를 고칠 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네. 어떤 병의 특징이 나타나는지 이거를 찾아내면 이 사람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네.
그냥 계속 진단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네, 예. 잘못 또 오진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그 질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디퍼런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은 틀렸다, 잘못됐다. 네. 그게 아니고 네.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다르게 창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면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네. 많이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해를 많이 없애고 예, 예. 그래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고 또 좋게 만들고 예.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디퍼런스가 기존에 여러 가지 진단법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MBTI도 있고 뭐 디스크도 있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이 디퍼런스는 어떤 점이 다릅니다.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원인을 연구해 온 게 여러 가지 학문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디스크도 그러고 또 애니어그램 또 MBTI 기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게 있는데 주로 기질과 디스크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본다면은 육적인 디퍼런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영혼육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영혼육의 그 세 가지 요소로 창조되는데 영혼육의 각각마다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을 디퍼런스라고 할 때 육적 디퍼런스, 혼적 디퍼런스, 영적 디퍼런스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질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다혈, 담즙, 우울 이런 기질은 기질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육적 디퍼런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MBTI 있죠. MBTI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심리를 진단하는 그런 어떤 그 도구인데 일반적으로 MBTI에서는 사람의 혼적 디퍼런스의 그 독특성을 알아내는 그런 학문이에요. 좀 더 그 MBTI 기원을 들어가면 이제 칼 융의 심리 유형론에다 기초를 둬가지고 사람을 진단해가지고 16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질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4가지로 구분하고 이 심리 유형론에 기초한 MBTI 결과로는 16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70억이 넘는 사람을 4가지로 구분한다. 16가지로 구분한다. 그건 너무 무리죠. 그래서 이 서무영 박사님도 그 사람의 다양성을 연구하면서 이거 말고 뭐가 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해오다가 어느 날 로마서 12장에서 인간의 영적 디퍼런스를 이렇게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초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히포크라테스의 사체액설, 그 다음에 칼 융의 심리 유형론 그렇게 말한다면은 서무영 박사는 이걸 동인론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동인론의 기초에서 인간의 영적 디퍼런스 7가지 요소를 딱 이제 연구하고 발표했는데 그래서 디퍼런스학에서는 기질, 그 다음에 사람의 성격 유형, 그 다음에 인간의 그 동인, 어떤 일을 할 때에 왜 저렇게 하고자 하는지, 왜 생각하는지 관점과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건데 이 3가지를 함께 융합해서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영혼 육적인 디퍼런스를 함께 융합해서 복합적으로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인간을 전인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제 그런 큰 차이점이 있다고,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육으로 이루어진 거는 사실이고요. 네. 육체만 있다 그러면 이게 동물인데 네. 동물의 본능만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혼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네. 낚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네. 뭐 패러글라이딩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취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어떻게 해야 즐거운지 그것도 이제 다 다른 게 다 그런 혼적 이제 요소 그렇죠. 때문에 그런 네. 거고. 네. 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이 주신 은사나 또 주님 섬기는 방법이 또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3가지가 조합이 돼야 된다. 3가지를 다 분석하고 알면 좋다 하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네. 그러면 이 교회에서 만약에 네. 우리 목사님들이 7가지 영적 디퍼런스를 처음 듣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는 그 지식 너머에 어떤 더 깊은 연구를 했다는 뜻인데 네. 예, 어떤 연구를 하셨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도 이제 그 은사 배치, 은사 테스트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성령의 은사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임의 은사,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에게 주시는 은사잖아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는 믿는 신자에게 국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전부 주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 주요. 뭐 예언의 은사 전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그 5가지 직임의 은사도 우선 신자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찬하시면서 교회 주시는 은사인데 그건 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전도자 이것은 신자 가운데서 특정한 사람에게 준 거지 어떤 사람 모두가 목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자 가운데 특정한 사람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은사, 신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근거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디퍼런스학에서는 영적 디퍼런스를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신학자들이 그건 갖다가 동의를 구분해서 동의 아닐까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좀 독특해요. 믿는 신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부여해 주시다는 그런 면의 독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의로운 자에게도 비치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치시고 그 다음에 비를 주실 때에 선인과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구분해서 뭐 악인과 악인에게는 비도 안 주고 햇빛도 안 주고 선인과 의인에게만 해를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골고루 주시듯이 이 영적 디퍼런스도 신자에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런 은사를 연구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성령의 은사 또 직임의 은사 이런 부분하고 좀 굉장히 좀 차이점이 있어요. 들어보니까 차이가 있네요. 예수 믿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네. 뭐 방언한다, 예언한다 네. 이런 거는 믿는 사람들만 그렇죠. 하는 거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네. 또 일부가 그렇죠. 뭐 방언하고 일부는 예언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 근본적으로 그에게 준 기질이 있는데 네. 그 기질을 MBTI라든지 네. 사체 엑셀 네. 이런 것은 그런 기질을 알 수가 없다. 밝혀내기가 좀 어렵다. 디퍼런스가 아주 나름대로 독특성이 있다. 네. 신자에게는 물론이고 네. 일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점이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크리스찬 중심으로 지금 이제 그 세미나와 강의를 해나오는데 한국 본부에서는 이제 불신자들도 나오거든요. 재미있는 분은 스님도 와가지고 디퍼런스를 공부해가지고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 졸업하고 사역자가 됐어요. 그리고 불신자도 와가지고 불신자들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해가지고 그분이 교회로 가가지고 성경 선물해주고 그래가지고 믿게 된 분들이 덜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전도를 위해서 디퍼런스학을 연구하는 아닌데 디퍼런스를 가르치다 보면 전도가 자연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도요. 사람이 타고난 걸 공부하는 거니까 자기를 알게 되는 거니까.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나 예. 그걸 알게 되면은 네. 정말 살아가는데 목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요. 희망이 생기고요. 그럼요. 예, 그런 면에서 이 디퍼런스가 예.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디퍼런스가 기질과 MBTI와는 차이가 있다. 예. 그 외에 또 다른 점이 있습니까? 기질 심리학은 사람을 4가지 기질로 해서 사람을 다 구분하잖아요.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럼 물이라는 게 다혈질인 사람을 100명을 모아놔도요. 달라요. 기질 심리학으로만 본다면 다혈질인 사람 모아놓으면 다혈질이 같아야 하잖아요. 근데 100명을 모아놓으면 다릅니다. 그거는 과학적 데이터로 보면 달라요. 그리고 MBTI에서 심리 유형론에 의해서 사람을 예를 들어서 ISTJ다. 그 다음에 ENTJ다. 똑같은 ENTJ를 100명을 모아놓으면 그러면 같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ENTJ를 100명을 모아놓으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혼적인 것만 가지고는 사람을 특정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요. 육적인 면에서 다혈이고 혼적인 면에서 ENTJ인 사람을 100명을 모았어요. 그러면 다혈 기질이 있으면서 ENTJ면 굉장히 더 유사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입은 그렇게 모아놓더라도 사람이 100명을 모아놓으면 다릅니다. 그러면 그 다른 원인이 영적 디퍼런스 요소를 거의 다 감이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적 디퍼런스가 7가지 중에서 뭐냐에 따라서 다혈 ENTJ 똑같더라도요. 영적 디퍼런스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사람이 아주 다양하게 나눠요. 영적 디퍼런스는 사람의 심리적 가장 내면적인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을 향하는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 일을 향하는 동기를 영적인 면에서 다루기 때문에 똑같은 기질과 MBTI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 디퍼런스가 다르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디퍼런스학은 영적 디퍼런스를 가미시켰다는 면이 큰 독특점이고요. 또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기질과 MBTI와 영적인 디퍼런스 요소를 3가지를
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시너지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우울 같은 경우는 우울 기질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에요. 영적 디퍼런스의 극률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에요. 그러면 영적 디퍼런스에서 극률을 지니고 우울을 지닌 사람이라면 시너지가 일어나고 엄청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너지, 그 다음에 또 충돌,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을 전인적으로 볼 수 있고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죠. 심리학에서는 현재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디퍼런스학에서는 이 사람이 타고날 때의 특성이 뭐냐? 전 다르죠. 디퍼런스학으로 사람을 딱 진단한 다음에 해석을 해줄 때요. 심리학에서는 상담해 줄 때 내담자 얘기를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들어준 다음에 다 들어주고 내가 필요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디퍼런스학에서는 사람을 딱 진단한 다음에 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먼저 그거에 의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내담자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좀 얘기하셔도 됩니다 하면서 내가 타고난 그 디퍼런스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다 보면 사람이 이제 공감이 되면서 자기 자신을 또 얘기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상담이나 심리학은 그 사람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파악하고 예. 그걸 이제 파악해서 그 사람 보고 이제 해결하라고 그러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디퍼런스에서는 그 사람 얘기를 듣기보다는 네. 이 디퍼런스의 분석 결과를 네. 쭉 설명을 해준다. 예. 확실히 다르네요. 다릅니다. 서로 이제 다르군요. 예, 그럼 상담하고도 그럼 많이 다르겠습니다. 상담하고도 이 디퍼런스학은 상담학의 분야라고 말은 안 해요. 디퍼런스학은 상담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학의 한 분야라기보다는 상담의 기초를 제공하는 기초과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상담학과도 좀 다릅니다. 그럼 디퍼런스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 부분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육적인 디퍼런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질이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혼적인 디퍼런스는 일반적으로 흔히 MBTI로 말하죠. 그래서 육적 디퍼런스, 홍적 디퍼런스, 그 다음에 영적 디퍼런스 이 셋으로 크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은사 배치 테스트 같은 거 할 때는 성령의 은사, 또 성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 에베소 4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있는 성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몽뚱그려서 이렇게 테스트라고 배치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신 거에 대해서는 그거 희미해져요. 그 영적 디퍼런스도 믿기 전에는 이런 그 어떤 방향과 이런 트렌드가 있다가 믿고 난 뒤에는 이제 방향이 틀려지지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어날 때의 자기 기질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성장해서 네. 교육받고 훈련받아가지고 생기는 이제 기질이 있는데, 네네. 그 기질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태어날 때 기질이 그대로 발견되고, 네. 그것이 훈련이 되고, 네. 그것이 길러졌으면은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그렇죠.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네. 태어날 때 기질은 이런 기질로 태어났는데, 완전히 다른 기질이 되도록 훈련받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네. 예,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목사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자녀 가운데서도 다혈질이 있고 점액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제가 제 딸이 애들을 넷두고 있는데 셋째가 딸이에요. 얘는 담즙질이에요. 자라면서 한 7, 8개월 됩니까? 벌써 담즙이에요. 드러나요. 내가 할래. 오빠하고 언니가 뭘 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할 거야. I will do it. 이런 말이 벌써부터 나와요. 그리고 풀장에서 딱 뛰어들 때도요. 오빠하고 언니는 겁이 나서 못 뛰어드는데 조그마한 애가 겁없이 그냥 풀장에 딱 뛰어들어요. 내가 그걸 동영상으로 보여준 걸 보면서 얘는 담즙은 담즙이구나. 그러니까 집안에서 자녀들도 그런 벌써부터 기질과 이런 게 다르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고 피조물을 집어넣었어요. 새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하늘 궁창을 만드셨고 육축을 만들기 전에 땅을 먼저 만드셨고 물고기를 만들기 전에 바다 물을 만들고 나중에 거기다 집어넣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죠. 새는 공중에, 물고기는 바다에서 모든 창조물마다 가장 자기가 살기 전 작업하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디퍼런스가 가장 살기에 편안한 디퍼런스예요. 자기의 디퍼런스를 알고 살아가면 그게 제일 자기에게 내추럴하고요. 자연스러워요. 근데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보면은 환경이 어려움이 오잖아요. 부모 간에 이혼을 한다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주 힘들어서 내향적인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일을 해야 돼요. 세일을 해야 하고 뭐 하다 보면요.
외향적인 것이 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경과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이 자기가 타고난 것보다는 반대적인 것이 드러날 수는 있어도 그러나 타고난 것이 가장 자기에게 편해요. 성격은 좀 디퍼런스가 달라요. 디퍼런스는 타고난 특성이죠. 그 인격적으로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반응을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담즙은 굉장히 좀 거칠어요. 일을 추진해 나가고 푸시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그런 담즙 성향 때문에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내가 나가다가 누가 내 목표를 이루고 나가려면 누가 방해를 하면은 막 화를 두드러 팬다. 이거는 자기 담즙의 나쁜 성격이죠. 이런 건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타고난 그 디퍼런스와 성격과는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격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건데 나쁘게 형성되느냐? 어떤 사람은 누가 방해하더라도 내가 좀 참고 기도하면서 참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성품으로 성격으로 되어지는 게 볼 수 있죠. 그런 거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디퍼런스는 원래부터 타고난 거. 네. 성격은 사람들 사이 인간관계에서 형성된 거. 네, 예. 이 성품은 훈련도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죠? 예. 바뀌기도 하고 예, 예. 그렇게 하지만은 원래 또 태어난 그 바탕은 네, 뭐냐 하는 그걸 알면 좋은데 그것이 바로 디퍼런스다. 예, 예. 아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예, 예. 디퍼런스 아주 흥미있는데요. 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디퍼런스는 타고난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알면 자기 정체감이 올라가고 네. 자존감이 올라가고 네. 그리고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예, 예. 그리고 그동안은 왜 이렇게 뭐가 안 맞지? 네. 뭐 때문에 이렇지? 고민하고 네. 힘들어했는데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면서 아 이래서 그렇구나 알게 되니까 오히려 더 자신감 생기고 기쁘고 홀가분하게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다. 예. 디퍼런스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디퍼런스를 알고 난 다음에 유익한 점이 전반 이제 그 다음에 한 서너 가지가 더 올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아까 이 기본적인 것만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또 정말 이렇게 좀 필요한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AM 1190 미주복음방송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웹사이트 igbc.net이나 모바일 앱 미주복음방송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을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방송한 모든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연락하실 분은 714-519-9327, 714-519-9327로 전화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